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팅할 때 조종기의 스로틀 키랑 스위치 A가 제 위치에 있는지 검사하는 걸 구현했었고, 그리고 또 아밍할 때 스로틀 키가 최소인지 검사해서 알람이 울리는 것까지 구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용자가 실수로 조종기 조작을 잘못해서 모터가 갑자기 돌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었죠.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종이 미숙해서도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전장치를 둘 수가 없는 거라서 비행하기 전에 조종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에서 아무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개발을 해도 조종을 잘 못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종 연습은 충분히 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조종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비행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잘 만들어 놓고도 조종을 못해서 못 날리면 좀 답답할 거예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 드론 시뮬레이터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그걸 이용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도, 그리고 실제 드론을 날리지 않고도 컴퓨터로 연습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로 연습을 좀 하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날려봤더니 확실히 도움이 좀 됐습니다. 어쨌든 잘 만드는 거랑 잘 날리는 거는 별개니까 사고가 안 나게 비행하려면 비행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챕터 9의 마지막이면서 또 파트 2의 마지막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비행 중에 조종기 연결이 끊겨서 조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고음을 울리면서 모터를 강제 정지시켜서 추락하게 할 겁니다. 그냥 추락하면 또 위험하긴 한데 본 수업에서는 자동 호버링이나 위치 제어를 안 다루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추락시키도록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락해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만 날리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차 위에서 날리면 추락할 때 또 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날리시면 절대 안 되고, 추락해도 내 드론만 망가지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데서만 날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기능에서 할 거고, 이 중에 이 fail safe 검사에서 부저 울리는 거는 예전에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터를 정지하는 기능을 좀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서 3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 기준으로 10V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음을 울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때는 모터를 끄지는 않고 조종은 가능한 상태니까 비행하다가 배터리가 없다는 경고음이 울리면 조종을 해서 착륙을 시키면 되겠죠. 10V 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비행을 더 하면 우선 모터 힘이 약해지면서 계속 하강할 겁니다. 그때 억지로 비행을 더 하게 되면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아지면서 배터리를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3셀 기준으로 10V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구현을 해놓은 거라서 그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 두 개는 그래도 안전이랑 직결되는 것들이라서 빨간색입니다. 특히 이 fail safe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이 마지막은 비행하다가 스위치 C를 맨 밑으로 내리면 부저에서 소리가 나게 할 겁니다. 이건 안전이랑 관련됐다기보다는 이 기능이 어떨 때 좋냐면, 드론을 날리다가 숲속이나 잔디밭 이런 데 추락하면 찾으러 갈 때 잘 안 보여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때 드론에서 소리가 나면 찾기가 좀 쉬워질 테니까 분실 위험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걸 좀 보여드릴 건데, 드론 조종이 안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때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랑, 그리고 이번 시간에 구현할 모터를 강제 정지하는 거를 그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FC에는 지난 시간까지 구현한 코드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는 failsafe가 발동하거나 혹은 배터리 저전압 상태일 때 부저가 울리는 코드도 들어있죠. 근데 그게 지금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신이 끊겨도 모터를 끄는 기능이 없는 경우고요.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드론에 전원을 넣고, 그리고 조종기 전원을 켜고, 와일문에 들어간 상태고 아밍을 하고 드론을 조종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로틀을 높여서 드론을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행을 하다가 송신기랑 수신기 연결이 끊어졌다고 가정하고 지금은 조종기를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껐고, 지금이 failsafe가 발동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조종이 안 되겠죠. 그리고 모터를 끄는 기능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저가 울려야 되는데 부저는 안 울리고 있고 모터는 계속해서 돌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 송신기랑 수신기의 무선 연결이 끊어져서 조종이 안 되는 케이스고요. 다시 전원을 좀 끄고. 그래서 이게 이 1번의 경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종이 안 되는 경우가 더 있는데 2번. 조종기랑 수신기 연결은 돼 있는데 수신기랑 FC 연결이 이 유선 점퍼 케이블로 돼 있잖아요. 이 연결이 끊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보여드리면, 다시 드론에 전원을 넣고 조종기 전원을 켜고 아밍을 하고 비행을 하다가 이 점퍼 케이블이 빠진 경우입니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뽑았는데 역시 조종이 안 되죠. 그리고 모터를 디스아밍 해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FC가 연결이 끊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이 1번의 경우는 이 둘 간의 연결이 끊어지면 FC는 그래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것도 아닙니다. 아예 FC가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이제 전원 좀 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두 가지 경우가 경우는 다르지만 둘 다 조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추락을 안 시키면 왜 더 위험하냐면 조종은 안 되는데 혼자 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위험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모터 끄는 걸 구현을 하고 부저도 잘 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현할 것들이죠. 이제 FC의 코드를 좀 바꿨고요. 역시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드론에 전원을 넣고 조종기 전원을 켜고 아밍을 하고 비행을 하다가 이 1번의 경우 조종기랑 수신기 연결이 끊어졌을 때 모터를 강제로 끄고 부저도 울리게 해놨습니다.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껐더니 원하는 대로 모터가 멈췄고 그리고 부저가 울리고 있죠. 잘 동작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전원을 좀 끄고요. 근데 이 1번의 경우는 failsafe가 발동이 되면 FC가 그 상태를 알고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번의 경우가 문제죠. 우선 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밍하고 비행을 하다가 수신기랑 FC 연결되어 있는 이 유선 점퍼 케이블을 뽑아 보겠습니다. 뽑았더니 또 역시 똑같이 모터가 정지했고 부저가 울리죠. 또 전원을 좀 끄고, 이 2번을 구현하려면 우선 이 수신기랑 FC 간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 수업에서는 타임아웃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모터가 정지하니까 그냥 그 위치에서 추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추락을 해도 드론이 부서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공역에서만 날리셔야 되는 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원을 좀 넣고요. 지금 저전압 알람 기능도 있고, 그리고 스위치 C로 부저 울리는 것도 있는데 저전압 알람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건 그냥 알람만 울리는 거고, 스위치는 이 3단 스위치죠. 이걸 맨 밑으로 내리면 알람이 울리게 해놨습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더니 알람이 울리죠. 다시 올렸더니 알람이 꺼지고, 네. 지금 울리는 거는 통신이 끊어져서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스위치 C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알람이 울리게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알람이 울리면 배터리 소모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켜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이 스위치 C는 부팅할 때는 ESC 캘리브레이션이나 BNO 080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거, 그거 선택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지만 와일문에 진입한 이후에는 지금처럼 새로운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와일문 안에서 맨 밑으로 내렸을 때 부저가 울리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와일문 안에 있으니까 아밍하고 또 똑같이 모터 이렇게 구동할 수 있고, 이때 스위치 C를 내리면 부저가 울리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조종돼요. 그리고 디스아밍 하면 또 모터가 이렇게 꺼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저가 울리게 할 수 있도록 이 기능도 구현할 겁니다. 우선 드론 조종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failsafe가 발동되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조종기랑 수신기 간에 무선 통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신기랑 FC 간에 유선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처럼 드론 조종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노콘 놨다고 하는데, 이때가 왜 위험하냐면 제 수업에서 만드는 드론의 비행 모드는 앵글 모드라고도 하는 셀프 레벨링 모드입니다. 오토 레벨링 모드라고도 하고요. 이 모드는 조종기의 조작값이 드론의 목표 각도가 되는 거고요. 이 모드에서는 조종기를 중립으로 두면 드론이 수평을 유지하는 모드입니다. 이 앵글 모드로 비행을 하다가 조종기 통신이 끊기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통신이 끊기기 이전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혼자 비행을 하는데 조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냥 뒤집히면서 추락을 하면 그래도 공터 같은 데라면 기체만 부서지고 말 텐데, 이건 그것도 아니죠. 추락도 안 하고 계속 날아가는데 조작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그냥 혼자 막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모터를 강제로 꺼서 그 위치에서 추락시키도록 할 겁니다. 가능하면 서서히 착륙하거나 제자리 비행 또는 홈으로 자동 귀환, 이런 걸 구현하면 좋은데, 이건 GPS랑 기압계 같은 걸로 위치랑 고도 제어가 구현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제 FC에는 GPS랑 기압계 데이터는 받아올 수 있으니까 구현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수업에서는 안 다룬다 그랬죠. 그럼 이제 FC가 지금 조종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걸 알아야지 모터를 끄거나 뭐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이 1번 같은 경우는 FSIA-6B 수신기가 fail safe 상태라는 걸 FC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이 1번 상황이 발생하면 FC가 그걸 알 수 있게 예전에 구현을 해놨었고, 2번 상황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수신기가 알려준 게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알아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1번 상황, 조종기랑 수신기 간에 무선 통신이 끊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이런 게 있겠죠. 첫 번째로 조종기의 배터리가 다 됐다거나, 아니면 실수로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거나, 그래서 조종기 전원이 꺼지면 통신이 끊길 거고요. 아니면 전파 간섭이나 혼성 같은 걸로 통신이 잘 안 된다거나, 이게 고압 전류가 흐르는 뭐 전신주 같은 게 주변에 있으면 통신이 좀 끊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너무 멀리 날려서 신호가 약해지면서 통신이 끊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송신기랑 수신기 간의 연결이 끊기면 송신기를 통해서 조종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송신기의 화면을 보시면 수신기의 연결 상태를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또 연결이 끊기면 이 송신기 자체에서 부저 소리 같은 걸 내줍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FC가 그 상태를 아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통신이 끊기는 경우에는 이 수신기가 FC한테 그 상태를 알려줍니다. 데이터를 보내주죠. 이때는 수신기랑 FC 간의 유선 연결이 잘 돼 있는 상태고요. FC는 그 상태가 되면 그냥 경고음 울리면서 모터를 끄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failsafe 발동되면 경고음을 울리는 거는 또 예전에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모터를 끄는 기능만 추가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의 무선 통신이 끊기면 FC가 failsafe 발동된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경고음을 출력하고 모터 정지시키는 걸 구현하면 될 거고요. 이거 구현하려면 이 while문이 수행이 되면서 iBus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데이터 안에 failsafe가 발동됐는지 정보를 검사하면 될 겁니다. 그것까지가 예전에 이 챕터 4에서 구현을 했었고, 그래서 발동이 됐다면 경고음을 출력하면서 모터를 끄면 되겠죠. 이거는 예전에 거의 구현을 해놔서 별로 구현할 게 없습니다. 이따 코드 보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경우, 수신기랑 FC 간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데이터가 안 받아지는 경우죠. 이 수신기랑 FC는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유선 점퍼 케이블이 불량이라든지 혹은 연결이 꽉 껴져 있지 않고 헐렁하게 돼 있다든지 하면 비행하다가 진동으로 인해서 커넥터 연결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신이 안 되면서 또 조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좀 해두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앞의 경우랑 다르게 아예 데이터 수신 자체가 안 되죠. 앞에서 설명드린 그 1번의 경우는 이 둘 간의 무선 통신이 끊어진 경우는 조종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 수신기랑 FC 간에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iBus 데이터가 수신이 되고
그래서 그 수신된 데이터로 페일세이프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 이 2번의 경우는 아예 iBus 데이터 수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방식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스트리밍 되면서 계속 수신되는 경우는 타임아웃 기능을 두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iBus 데이터가 1초에 130회 정도 수신이 되는데 수신될 때마다 FC에서는 그걸 세고요. 1초 동안 그 센 값이 0이라면 데이터가 안 받아진 거니까 연결이 끊겼다고 판단하고 failsafe가 발동된 것처럼 또 경고음을 울리면서 모터를 끄면 될 겁니다. 그러려면 또 1초를 세야 되는데 예전에 1kHz 타이머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쉬워 보이는데 직접 구현하려면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구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코드 작성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수신기랑 FC 연결할 때 2.54mm 점퍼 케이블로 이 세 개의 선을 연결했었는데 이게 케이블로 연결한 거다 보니까 접촉 불량이 생기던지 혹은 케이블이 끊어지던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세 개의 선 중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 수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케이블을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좋고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이 선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통신 장치의 경우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구현해 둬야겠죠. 특히 시중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저가형 점퍼 케이블은 연결 부분이 조금 헐렁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가끔은 케이블 내부에 선이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연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시간에 안전장치를 구현해 두는 거죠. 이제 타이머를 이용해서 1초를 세야 되는데 예전에 GCS에 메시지 송신할 때 이 타이머 7번을 썼었습니다. 이 타이머 7번은 84MHz로 동작하고요. 16비트 타이머고 이때 프리스케일러를 42000으로 하고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를 2로 했을 경우 타이머 인터럽트는 1ms마다 요청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큐브MX로 타이머 7번 설정을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이 타이머 인터럽트가 1ms마다 요청이 되는데 우리는 1초가 필요한 거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걸 1000번 세면 1초라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7번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랑 FC 간의 연결이 끊어진 걸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 거냐면 먼저 iBus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그때마다 그걸 1씩 세고요. 그러면 그건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거고 1초마다 이 센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0이라면 데이터가 안 받아진 거니까 그때 경고음을 내면서 모터를 정지시키면 되겠죠. 이 데이터 수신은 챕터 4에서 예전에 했던 거고 이제 데이터 그 수신될 때마다 세는 기능이랑 또 1초마다 그 카운트를 검사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통신이 끊겨서 조종이 안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강제 추락시키는 기능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비행을 하다가 배터리 전압이 낮아졌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죠. 이 배터리는 셀당 전압이 3.3V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전압이 되면 꼭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배터리를 더 쓰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는 아예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3셀 배터리니까 전체 전압이 10V 정도로 떨어지면 더 이상 비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10V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해놨었죠. 그래서 비행하다가 부저가 울리면 드론을 착륙시키고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비행을 하다가 이제 부저가 울리면 착륙을 하고 모터를 끄면 부저가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일시적으로 배터리 전압이 좀 회복되는 경우고요. 이때 더 비행을 하면 전압이 딸려서 모터가 좀 약하게 돌 겁니다. 이때 억지로 더 비행을 하면 과방전되면서 배터리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우는 통신이 끊겼을 때처럼 그렇게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부저만 울리고 모터를 강제로 정지시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행하다가 부저 울리면 착륙하고 배터리를 교체하세요. 배터리 전압 측정하고 저전압 알람 울리는 것도 예전에 이 챕터 7에서 다 구현을 해놨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그 코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구현할 마지막 기능, 조종기의 스위치 C를 이용해서 부저를 울리게 하는 거 구현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은 드론이 어딘가에 추락했을 때
분실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건데 드론 날리다가 나무에 걸리고 혹은 잔디밭에 파묻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때 이 기능이 있으면 분실할 위험이 좀 줄어들 테니까 구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되게 단순한 기능이라서 구현도 아주 쉽고요. 수신된 아이버스 데이터 중에 스위치 C의 값을 확인을 해서 내려가 있을 때 값으로는 2000일 때 부저를 올리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팅할 때 이 스위치 C는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거를 선택하는 기능이었는데 와일문에 진입한 후에는 캘리브레이션 모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부저를 울리는 기능으로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스위치 C는 3단 스위치라서 맨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만 BPM 울리는 걸 할 거고 맨 위에 있을 때랑 중간에 있을 때는 기능 할당한 게 없죠. 혹시나 나중에 다른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 스위치 C의 상단이나 중단에 할당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구현할 것들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 구현할 것들이 전부 다 부저를 사용하죠. 통신이 끊겨도 부저가 울리고 배터리 저전압일 때도 울리고 또 이 스위치 C로도 부저를 울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저가 울리는 경우에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 기능들이 하나의 부저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꼴이라서 이 하나의 하드웨어 장치를 어떻게 공유할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코드를 짜면 어떨 때 부저가 울려야 되는데 다른 기능이 그 부저를 끈다든지 하는 이상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플래그를 사용하면 조금 쉬워지고요. 지금까지 또 제 코드 짜는 방식이 다 플래그를 이용해서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금방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설명 마치고 하나씩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9-2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신기 페일세이프랑 유선 연결 상태를 검사하고 부저를 울리는 것까지 할 거니까 폴더 이름을 9-3. receiver failsafe and connection check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부저를 올릴 거니까 and 부저 알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이 좀 긴데 그래도 직관적인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폴더 이름이나 파일 이름에 컴마가 들어가 있으면 빌드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컴마는 없어야 돼요.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고 IOC 파일 이름 똑같이 바꿔주시고요. 이 두 가지 삭제하고 됐으면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9-3 폴더 선택하시고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됐으면 역시 큐브MX로 작업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드론 조종이 안 되는 상황 중에 첫 번째 경우 송신기랑 수신기 간의 무선 연결이 끊겨서 페일세이프가 발동되는 상황을 먼저 구현하겠습니다. 이 둘 간의 통신이 끊어진 경우는 수신기가 FC한테 페일세이프 상황을 알려주니까 그 수신된 아이버스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예전에 구현을 해놨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while문을 보시면 이 while문 안에 아이버스 메시지 수신이 완료되면 그게 이 부분이죠. 아이버스 수신 컴플리트 플래그가 1이 되면 메시지가 수신이 된 거고 이 안에서는 체크썸을 검사하고요. 그 후에 메시지를 파싱합니다. 그래서 이 파싱 함수 안에서 failsafe 상태를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그걸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F3 눌러서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로 왔더니 우선 조종기의 각각의 채널 값들을 이런 변수들에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FSI6을 쓰신 분들은 이 코드 밑에 이 코드가 한 줄 있을 거고요. I6X를 쓰신 분들은 이 코드는 똑같고 그 밑에 이 코드가 두 줄 있을 겁니다. 이게 사용하는 조종기 종류에 따라서 failsafe 저장하는 코드가 이렇게 조금 달라서 구분을 해둔 거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코드를 똑같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i6 쓰신 분들은 이 밑에 이거 하나 있으면 되고 i6x는 이 밑에 이거 두 줄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조종기 종류에 따라서 코드 작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샵 define은 이걸 매크로 정의하는 거고 샵 ifdef는 그 뒤에 있는 이 매크로가 정의가 돼 있다면 빌드할 때 이 코드를 포함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이 코드는 그냥 없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6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i6x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코드를 사용할 건지 좀 구분을 해둔 거고, 이걸 선택적 컴파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디파인한 매크로 이름만 좀 바꾸면 빌드할 코드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fsi6을 사용하니까 i6으로 디파인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코드는 그냥 없는 코드가 되는 거죠. 저는 수업하면서 이 두 가지 코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둘 중에 뭘 쓰든지 failsafe의 상태가 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함수가 이제 failsafe 상태일 때는 1을 리턴을 하고 아니라면 0을 리턴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main.c 파일로 돌아오고요. 자, 이제 파싱을 하고 이 밑에서 failsafe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failsafe 상태일 때 부저만 울리게 해놨고요. 이제 중요한 모터 끄는 걸 구현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모터 아밍 플래그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해줄 거고요. 여기서는 failsafe 상태를 어디다가 저장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f문 안에 들어왔을 때가 failsafe가 발동한 거니까 이 안에서 failsafe 플래그 이 변수를 1로 세트하고요. 그리고 이 else일 때는 failsafe 발동이 아닌 상태니까 이 else일 때 이 플래그 변수를 0으로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변수 선언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failsafe 상태냐 아니냐를 이 변수에 저장만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모터 정지하는 코드를 이 밑에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이제 모터를 조작하는 코드가 여기에도 있고 그 아밍 플래그 처리하는 부분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에서 수행이 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터가 멈춰야 되는데 돌기도 하고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멈춰 있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부저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failsafe일 때 부저가 울려야 되는데 이 위에 배터리 전압 체크하는 부분에서 저전압 상태가 아니면 또 부저가 꺼지고, 그 두 가지 상황이 둘 다 만족하면 부저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꺼진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저를 조작하는 코드가 여기저기에서 수행이 되면서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고요. 이것도 나중에 하나로 묶어서 처리를 해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다 구현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코드 이렇게 똑같이 추가를 해 주시고요. 됐으면 이 변수 복사하시고 이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모터 아밍 플래그 처리하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제 모터가 돌고 있는 중에 failsafe가 발동되면 모터를 꺼야 되잖아요. 모터가 돌고 있는 경우는 이 모터 아밍 플래그가 1일 때고요. 그때 이 안에서 failsafe 그 플래그를 검사해서 0이라면 failsafe가 발동된 게 아니니까 그냥 이 모터 돌리는 이 코드가 수행이 되면 될 거고, 0이 아니라면 failsafe 상태가 된 거니까 모터를 끄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추가할 건데, 이 밑에 if 하시고요. 좀 전에 그 플래그 변수가 0이라면 failsafe 발동된 게 아니니까 그때 이 코드가 그대로 수행이 되면 될 거고, 줄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0이 아니라면 else 상태라면 이 안에서 모터를 꺼주면 되겠죠. 모터 끄는 코드는 밑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으면 이제 이 플래그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니까 이 변수 이름 복사하시고 맨 위로 올라와서 이번엔 전역 변수로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형태는 unsigned 캐릭터로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이제 됐으면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창 뜨면 또 확인하시고 됐으면 OK 하겠습니다. 다운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이제 아밍을 하고 비행을 하다가 failsafe가 발동할 수 있는 상황, 조종기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failsafe가 발동했더니 모터 회전이 멈췄고 부저는 울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코드를 좀 보시면 지금은 failsafe가 발동이 된 상태고요. 이 iBus 메시지 수신 부분을 보시면
failsafe가 발동이 되면 이 안에서 부저를 올리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부저가 안 올리고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우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부저를 켰는데 위로 조금 올리시면 배터리 전압 체크하는 부분에서 10V보다 높으면 부저를 끄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ailsafe로 부저를 켰다가 배터리 전압이 10V보다 높아서 다시 부저를 끄는, 즉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저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릴 건데 이게 켰다 껐다를 빠르게 반복하면서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해결하도록 하고, 우선은 failsafe는 처리가 됐고 부저 구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드론 조종이 안 되는 두 번째 상황, iBus 데이터가 아예 수신이 안 되는 경우를 보시면 역시 수신하는 거는 이전 코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신을 할 때마다 일씩 카운트하는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또 타이머로 1초를 만들어서 그 1초마다 좀 전에 카운트한 그 값이 0이라면 연결이 끊어졌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iBus 메시지 수신할 때마다 카운트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변수는 이 메인 함수 안에서만 쓸 거라서 지역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 밑에 unsigned 캐릭터 하고요. 변수 이름은 iBus 언더바 rx 언더바 센다는 의미의 cn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0으로 초기화하고요. 이제 이 변수를 iBus 메시지 수신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면 되니까 먼저 복사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iBus 메시지가 수신이 되고 또 체크섬 검사하고 파싱을 한 후에 이 밑에서 1씩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이제 됐으면 1초마다 이 변수에 든 값이 0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야 되니까 이제 1초를 세야겠죠. 그 1초 세는 거는 타이머 7번 인터럽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 인터럽트 함수는 it.c 파일에 정의되어 있죠. 먼저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타이머 7번 ircandler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1ms마다 반복 호출되는 타이머 인터럽트 함수입니다. 예전에 타이머 7번 설정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타이머 7번으로 20ms이랑 100ms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코드들을 추가했었는데 이번에는 1초 1000ms이니까 또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복사하시고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100ms이라고 되어 있는 걸 1000ms로 바꾸겠습니다. 뒤에 0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카운트 값이 1000이 돼야지 1초가 된 거니까 이 숫자도 10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카운트 변수를 선언해야 되니까 여기서 선언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 또 복사하고 이 밑에 붙여넣기 하고 변수 이름을 100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 플래그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니까 맨 위로 올라가서 자, 이 밑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하고 1000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똑같이 따라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으면 이 파일 이제 저장을 먼저 해주시고 Ctrl S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제 이 변수를 main.c 파일에서도 사용해야 되니까 이 부분 복사하고 main.c 파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맨 위로 올라와서 좀 전에 그 변수 선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turn 하고요. 붙여넣기 하고 0으로 초기화한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래그 변수가 1이 되면 1초가 된 거니까 그 안에서 아까 그 카운트 변수가 0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이 변수 이름 복사하시고요. 또 밑으로 쭉 내려와서 iBus 수신 밑에서 코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작성하세요. 먼저 if 하고 좀 전에 그 1000ms 플래그가 1이라면 이 안에서 이 변수를 0으로 클리어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했었던 방법이죠. 그러면 이 if문 안에는 1초마다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안에서 iBus rx count 이 변수가 0이라면 그때 연결이 끊어졌다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밑에서 if 하고 이 변수에 든 값이 0이라면 이제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iBus 데이터가 1초 동안 수신이 안 됐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도 failsafe가 발동되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 이 failsafe 플래그라는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변수에 든 값을 이번에는 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ailsafe 플래그는 우선 0이면 문제없이 잘 조종이 되는 상태고요. 1이라면 조종기랑 수신기 간에 무선 연결이 끊어진 경우고, 2라면 수신기랑 FC 간의 유선 연결이 끊어진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버스 데이터가 잘 받아지고 또 조종도 잘 되는 상태라면 우선 이 플래그 변수가 여기서 0이 됩니다. 그때는 이 카운트 변수도 문제없이 잘 증가하고 있을 테니까 값이 0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 if문 안에는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failsafe 플래그 변수가 0일 때는 문제없이 잘 조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조종기랑 무선 연결이 끊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무선 연결이 끊어지면 우선 iBus 메시지는 수신이 되죠. 그 데이터 안에 조종기랑 연결이 끊어졌다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즉 데이터 수신은 되고 조종만 안 되는 상태니까 그때 이 플래그 변수가 1이 될 거고요. 어쨌든 iBus 메시지는 수신이 되니까 또 이 if문 안에는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failsafe 플래그가 1일 때는 조종기랑 수신기 간의 무선 연결이 끊어진 경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메시지 수신이 안 되는 경우, 그때는 이 iBus 수신 완료 플래그가 1이 되는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if문이 아예 수행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ount 변수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 안에 들어오면서 failsafe 플래그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ilsafe 플래그가 2일 때는 아예 iBus 메시지 수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if문은 1초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다시 들어올 때는 이 count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다시 0부터 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1초 때 또 이 count가 0인지 아닌지 세는 거죠. 그래서 이걸 0으로 초기화하는 코드를 이 밑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밑에 iBus rx count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코드 작성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이 failsafe 플래그가 2일 때 모터를 멈춰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까 그 모터 아밍 플래그 그 부분에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위로 조금 올라오시면, 자, 이 모터 아밍 플래그 부분에서 또 모터가 돌고 있다가 이 failsafe 플래그가 2가 되면 모터가 멈춰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구현해둔 코드가 그게 다 추가가 돼 있는 코드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모터 아밍 플래그가 1일 때 모터가 돌고 있다가 이 failsafe 플래그가 2가 되면 이 else로 들어오죠. 그러면 모터를 정지하는 이 코드가 수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드를 더 추가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타이머 인터럽트 쪽 코드 작성하면서 실수를 크게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it.c 파일로 돌아오시고요. 자, 타이머 7번 IRQ 핸들러 안에 타이머 7 1000ms 카운트를 제가 unsigned 캐릭터 형태로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1000까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변수 형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unsigned short로 바꾸겠습니다. short로 하면 65,535까지 셀 수 있죠. 캐릭터로 하면 255까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절대 만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이 외에는 틀린 건 없어요. 그럼 이대로 한번 다운로드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다시 실행을 시키고요. 이제 failsafe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0일 때는 조종이 잘 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이 조종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높이면 잘 조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끄면 failsafe가 1이 되겠죠. 조종기랑 수신기 간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껐더니 모터가 잘 멈췄죠. 이거는 아까 확인을 해 봤던 거고, 이제 다시 아밍을 하고 조종을 하다가 이번엔 failsafe 2번 상태, 수신기랑 FC 간의 유선 연결이 끊어진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을 뽑았더니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모터가 멈췄죠. 지금 상태에서 다시 케이블을 연결하면 원래대로 동작합니다. 자, 다시 연결했더니 조종도 잘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종이 안 되는 두 가지 경우에 모터를 강제 정지시켜서 그대로 추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GCS랑 통신할 때 드론의 상태 정보 중에 failsafe 상태를 보내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0이면 문제없는 상태고 1이면 failsafe 상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2일 때는 iBus 메시지가 수신이 안 된 걸 보낼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상태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failsafe 플래그 변수의 값을 보내주면 돼요. 코드 한 줄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맨 밑으로 내리시고, 자, 이 함수 encode message GPS, 이 함수에 송신 메시지의 15번 인덱스가, 자, failsafe 상태를 보내려고 이 함수의 결과를 보냈었는데, 이제 이걸 보내는 게 아니고 failsafe 상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아까 선언했던 failsafe 플래그, 그 변수의 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값을 failsafe 언더바 플래그, 그래서 이것까지 좀 이렇게 따라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GCS에서 failsafe 상태 0, 1, 2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GCS 연결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에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ailsafe 상태일 때, 배터리 저전압일 때, 그리고 스위치 C를 맨 밑으로 내렸을 때, 이 세 가지 부저가 울리는 경우를 같이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쉬운 기능이라 코드 짤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failsafe일 때 부저 울리는 거랑 배터리 저전압일 때 부저 울리는 게 각각 따로따로 동작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동작을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면 제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시 위로 좀 올라오시고, 자, 이 부분이죠. 이제 failsafe 상태일 때 부저 울리는 이 코드랑 또 부저 끄는 이 부분을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코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if 하시고요. 부저를 울릴 건데 언제 울릴 거냐면 failsafe 플래그가 1일 때, 이때가 송신기랑 수신기 간의 무선 연결이 끊어진 경우고, 그리고 또 failsafe 플래그가 2일 때는 아예 iBus 메시지가 수신이 안 되는 경우죠. 둘 다 부저가 울려야 되니까 이때 이 안에서 부저를 울리면 될 거고요. 부저 울리는 코드는 이 코드를 잘라내게 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저를 끄는 거는 이 밑에 else 하고 이 코드를 잘라내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잘라내게 하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드론 조종이 안 될 때 부저가 울리는 거고, 조종이 된다면 부저가 꺼지겠죠. 이제 배터리 저전압일 때에도 부저가 울려야 되니까 그때 이 조건을 좀 추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오어하고 배터리 볼트가 10보다 작을 때 부저를 울리게 해도 되지만, 저전압 상태일 때 또 플래그 변수를 하나 둬서 그 플래그 변수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위로 조금 올라오시면 배터리 저전압일 때 여기 이 부분이죠. 이때 로우 배터리 플래그라는 걸 하나 두고 이때 그 플래그 변수를 여기서 1로 셋하고요. 저전압이 아니라면 여기서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로우 언더바 배터리 언더바 플래그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수를 여기서 1로 셋하고, 그리고 이 변수는 이제 이 밑에서 0으로 클리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래그 변수는 배터리 전압이 10V 미만일 때 1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수 선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 조건에 이 플래그 변수가 1일 때 또 부저를 울려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치 C를 맨 밑으로 내렸을 때 그때 또 부저를 울리면 되니까, 스위치 C가 맨 밑일 때는 값으로는 2000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iBus에 점 스위치 C, 이 값에 이 변수에 든 값이 2000일 때 부저를 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중에 하나의 상황만 돼도 부저가 울릴 거고, 이 모든 상황이 다 아닐 때만 부저가 꺼지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됐으니까 이제 이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코드 또 이대로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고, 됐으면 이 플래그 변수는 전역 변수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와서 이 밑에서 unsigned 캐릭터 이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작성할 모든 코드가 다 끝났고요.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이제 아밍을 하고요. 드론 조종을 하다가 failsafe 1번 상황, 조종기랑 수신기 간의 무선 통신이 끊어진 경우죠. 전원을 껐더니 모터가 멈췄고 또 원하는 대로 부저가 잘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조종기 전원을 켜고 이제 failsafe 2번 상황, 비행하다가 수신기랑 FC 간의 유선 연결이 끊어진 경우죠. 연결이 끊었더니 모터가 멈추면서 또 부저가 잘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위치 C를 맨 밑으로 내렸을 때 부저가 울리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렸더니 잘 울리고 있죠. 지금 상황은 조종이 잘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디스아밍도 잘 되고, 그리고 배터리 저전압 상태일 때에도 부저가 울리는데 그건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구현하려고 했던 모든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챕터 9의 모든 내용이 끝났고요. 또 파트 2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이 챕터 9에서 했던 내용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 부팅할 때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센서 연결 상태나 PID 개인 로드 상태 검사, 그리고 스로틀이랑 스위치 A가 제 위치에 있는지 검사하는 내용은 다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는 거라서 이 1kHz 제어 주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리고 아밍할 때 이 스로틀이 최소인지 검사하는 거랑 이제 오늘 했던 failsafe나 또 FC랑 수신기 연결 상태 검사, 저전압 알람, 그리고 스위치 C로 부저 울리게 하는 거는 보셨듯이 코드가 워낙 단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가 없죠. 통신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처리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다 해서 한 10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고요. 이게 1000 마이크로섹 안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파트 1, 파트 2가 다 끝났고 이 두 개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 다 해서 한 400 마이크로섹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 마이크로섹 정도가 남아있고요. 이제 파트 3 비행 제어 파트가 남았는데 여기서 PID 제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코드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서 500 마이크로섹 안에 다 처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kHz로 제어하기 위해서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죠. 이제 파트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 챕터 7 부가 기능 챕터에서는 EEPROM의 PID 개인 저장하는 거 했고, 배터리 전압 체크, 그리고 ESC랑 BNO080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다뤘고, 챕터 8에서는 GCS랑 데이터 주고받으면서 드론의 상태를 표시하거나 GCS로 PID 개인을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PID 제어에서 필요한 목표 각도랑 현재 각도를 같이 출력하기 때문에 실제 PID 제어 실험을 하면서 제어의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서 개인을 바꿨을 때나 제어 코드를 바꿨을 때 제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제 수업에서 이 GCS를 좀 비중 있게 다뤘던 이유가 PID 제어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파트인 이 비행 제어 파트에서 실제 실험을 하면서 개인을 바꿨을 때 제어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비교해 볼 겁니다. 유튜브에서 PID 제어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이론을 설명하는 영상도 많고 실제 들어온 PID 제어 테스트하는 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영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 이제 그걸 해보는 거죠. 그리고 챕터 9에서는 안전 기능들을 구현했는데 안전 기능이라고 해봤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기능들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걸 구현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기능이란 건 없고 다 직접 하나씩 구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비행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을지를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상황일 때 위험할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꼭 구현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에서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파트 2가 다 끝났고요. 파트 1의 내용은 거의 하드웨어 장치랑 인터페이스하는 장치 드라이버 구현의 느낌이 강했는데 이 파트 2에서는 그 하드웨어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느낌이 강했죠.
그래서 파트 1에서 작성했던 코드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편이었는데 파트 2는 응용이다 보니까 코드의 흐름이나 구조가 조금 복잡했어요. 이게 응용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코드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흐름 파악도 이 파트 1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꼭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안전 기능은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수업과 똑같이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것들을 구현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다 다음 파트, 이 비행 제어 파트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먼저 PID 제어하기 전에 약간의 준비할 게 좀 필요한데 먼저 1kHz 고정된 주기로 제어를 해야 되니까 1ms의 타이머가 하나 필요할 거고 또 센서 회전 방향이랑 조종기의 목표 값의 방향을 일치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치화하고 모터 회전 방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게 다 끝나면 PID 제어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싱글 PID랑 더블 PID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실제 PID 제어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이제 PID 제어에서 중요한 게 제어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어 코드에서 돌아가는 PID 개인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시스템을 모델링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 수업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어 코드를 짜고 개인은 실험으로 찾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챕터 11, 12는 이제 앞에서 짠 이 PID 제어 코드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하고 또 결과를 확인하는 그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이때 싱글 PID랑 더블 PID를 각각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예정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롤 피치 제어를 먼저 한 후에 그 후에 헤딩, 이 요 제어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은 강의도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고 신기한 강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2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